네, 반갑습니다.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 구하는 문제입니다. 크게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요. 일단 A, B, C를 포함한 8명이 한 줄로 앉아서 사진을 찍을 때 이웃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8개의 의자가 있어요. 여기에 3명이 앉을 때 역시 이웃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있습니다. 이 자연수 중에서 세 수를 선택했는데 세 수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조금 같으면서도 다르죠. 자, 이런 문제를 한번 어떤 기준을 세워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A, B, C를 포함한 8명이 일렬로 앉아서, 자,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대표적인 쉬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일단 8명 중에서 3명을 빼면 5명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5명을 이렇게 한 줄로 앉힙니다. 그럼 5팩토리얼 되겠죠. 자,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여기 이런 빈자리가 있겠죠. 이 빈자리에다가 3명을 앉히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A, B, C 세 사람이 있으면 이 6개 자리 중에서 세 자리를 뽑은 다음에 이 A, B, C한테 배열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6P3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일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이 문제는 8개의 의자가 있어요. 근데 3명이 앉아야 돼요. 예를 들면 뭐 1, 3, 5 이런 식으로 앉을 수 있겠죠. 또는 뭐 1, 3, 6 이렇게 앉을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앉았다면, 예를 들면 이렇게 앉았다면 여기에 ABC가 자리에 앉으면 되는 거니까 이 경우에 3팩토리얼 개수가 나오겠죠. 또는 1, 3, 6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개수가 나오겠죠. 이 경우의 수를 따져줄 수 있으면 우리가 이 문제도 뭐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지금은 숫자가 의자가 8개 정도니까 이렇게 풀어도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해보면 4, 6, 8까지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지만 알게 된다면 그 가지수에다가 곱하기 3팩토리얼만 해주면 답이 나오겠네요. 그런데 이 의자의 개수가 좀 많아진다면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역시 마찬가지로 8에서 3명의 사람을 뺀 5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5개의 의자를 미리 배치를 합니다. 근데 이 의자에는 넘버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지금 나온 게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빈자리가 지금 몇 개 있나요? 6개 있죠? 그 6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한 다음에 A, B, C를 여기다 배정을 하는 겁니다. 자, A, B, C를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에 만일에 A가 들어가고 여기에 B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C가 들어갔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넘버링을 주는 거죠. 이 녀석한테 1번을 주고 이 녀석은 2번, 이 녀석은 3번, 이 녀석은 4번, 얘는 5번, 얘는 6번, 얘는 7번, C는 8번 이렇게 줬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결과인가요? 결국은 1번 의자에 A가 앉았고 그 다음에 4번 의자에 B가 앉았죠. 그리고 8번 의자에 C가 앉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의자 1번, 4번, 8번 의자에 A, B, C가 앉은 셈이죠. 그러니까 이웃하지 않는 게 맞죠. 자, 또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의자를 5개를 둔다. 그리고 그 사이에다가
예를 들면 여기, 이번에 여기를 B를 둬볼까요? 여기를 A, 여기를 C라고 뒀다 합시다. 그 사이가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여기에다가 BAC를 넣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넘버링을 한번 줘볼까요? 얘 1번, 얘 2번, 얘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어허,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2번 의자, 5번 의자, 7번 의자에 사람이 앉은 거죠. 여기는 B가 앉았고, 여기는 A가 앉았고, 여기는 C가 앉은 겁니다. 이래 놓고 보니까 결국 우리는 A, B, C가 바로 이웃하지 않게끔 그렇게 세 사람이 자리를 잡은 거죠. 결국은 우리는 답은 6B3이 답입니다. 5의자 그 사이 중에 세 의자를 선택한 다음에 세 군데를 선택한 다음에 그 세 사람을 그냥 나열한 거죠. 한 줄로 세운 겁니다. 그렇게 해버린 다음에 넘버링만 주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답은 6 곱하기 5 곱하기 4가 될 거고 120까지 이게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답입니다. 자, 이런 유형이 있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있어요. 세 수를 선택합니다. 이웃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녀석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5개를 먼저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 사이가 6개가 나오겠죠. 그 6개 사이 중에서 그냥 3개만 뽑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자, 그 뽑은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내가 여기를 뽑았다 쳐요. 여기를 뽑았어요. 또 여기를 뽑았어요. 여기를 뽑았다고 쳐요. 그런 다음에 넘버링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결국 어떤 수가 뽑혔나요? 2번, 5번, 7번이 뽑힌 거죠. 이 수는 서로 연속하지 않잖아요. 맞죠? 자,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5장소를 일단 동그라미를 친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이 중에서 나는 이번에는 여기를 하나 택했고, 여기를 하나 택했고, 여기를 하나 택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나는 결국은 어떤 수를 선택한 셈이 됐냐면 이렇게 넘버링을 주고 난 다음에 보면 나는 결국 1번, 4번, 8번을 선택한 거죠. 그 사이 5장소에 그 사이에다가 장소를 택하고 그리고 넘버링을 줘버리니까 결국은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이웃하지 않는 세 숫자가 나오게 된 겁니다. 결국은 그 사이를 선택하는 개수 6, 5, 4, 3, 2, 1 20가지가 되겠네요. 맞죠? 이게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답입니다. 자, 이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도 풀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8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거니까 결국은 우리는 이웃 여부와 상관없이 뽑는 경우는 83입니다. 그쵸? 56까지 나와요. 그런데 그 안에는 두 수만 이웃하는 경우도 나올 거고 세 수가 모두 이웃하는 경우도 나올 거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풀었듯이 이웃하지 않는 세 수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더한 다음에 이 녀석에서 빼주면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세 수가 모두 이웃하지 않는 이 경우가 나오겠죠. 자, 일어날 수 있는 총 경우의 수 56가지에서 두 수만 이웃하는 것 30가지, 그 다음에 세 수가 이웃하는 것 6가지 빼주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20, 아까와 같이 똑같이 20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거 당연하겠죠. 자,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살펴볼까요? 세 수만 이웃하는 경우는 1, 2, 3, 2, 3, 4, 3, 4, 5, 4, 5, 6,
이렇게 6가지밖에 없으니까 쉽게 정리될 거고요. 두 수만 이웃하는 경우는 이렇게 앞에 있는 두 수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두 수가 이웃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2, 3, 3, 4, 4, 5 이렇게 이웃하는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좀 다른데요. 맨 끝에 있는 1, 2, 7, 8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죠. 두 수만 이웃하려면 뭐가 나오면 안 되죠? 3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3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안 됩니다. 1, 2와 3을 제외한 어떤 숫자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 2, 3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주면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7 이런 거 뽑았다 칩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1, 2만 연속하는 자연수가 나오려면 그런 경우는 뭐 1, 2, 4, 1, 2, 5, 1, 2, 6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가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7, 8일 때도 같은 원리니까 곱하기 그래서 10가지 될 거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2, 3, 3, 4 이렇게 이웃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2, 3 같은 경우만 생각해 봅시다. 2, 3만 이웃해야 되니까 1하고 4는 나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1, 4, 2, 3을 뺀 나머지 4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만큼 나옵니다. 예를 들면 2, 3, 뭐 6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런 경우가 5가지가 있으니까 20가지. 그래서 10가지, 20가지 대 30가지가 두 수만 이웃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자, 우리는 문제를 다룰 때 두 수만 이웃하는 경우, 뭐 세 수가 모두 이웃하는 경우 이런 식의 문제가 종종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풀어본 문제는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다루는 3가지 특징적인 문제에 대해서 같이 다루었습니다. 그 문제마다 특징이 있으니까 문제가 나올 때 이것을 기준 삼아서 그 문제를 풀이하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